클라우드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PR 385번째 발표를 맡게 된 유재준입니다. 점점 왜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버이날인데 부랴부랴 와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발표를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s of the Data Distribution이라 해서 이렇게만 보면은 좀 뭐지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score matching based generative 모델이라 해서 diffusion 모델을 좀 제가 각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score based generative 모델 혹은 score matching이 뭔지를 좀 살짝은 알고 가실 수 있는 그 diffusion 모델 여기서 이제 좀 시작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랑제빈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얘기가 여기서 좀 나오니까 보고선 가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항상 그렇듯이 먼저 저는 생성 모델에 관심이 많아서 맨날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생성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시키냐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확률 분포를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걸 바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면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이제 왼쪽과 같이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뭐 어떤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밑에 이제 그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익스포넨셜의 그 위에 있는 파라메트릭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뭘 만들어서 뭐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든 혹은 어떤 에너지를 나누든 해서 이렇게 sum to one이 되도록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그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 그 배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맥시멀 로그 라이클리우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혹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푸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죠. 이제 explicit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클리우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근사를 하는 방법들입니다. 뭐 probability density나 mass function, discrete 그 variable은 mass function이라고 하죠. 이제 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컨디셔널 그 프로버티 관계를 갖다가 체인 룰을 사용해서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PX를 갖다 근사하는 애기도 하고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들도 PR12에서 다뤄진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어쨌든지 간에 이것도 똑같이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 스페이스로 인버터블한 펑션들을 반복시켜서 그 학습을 시키는 모델이죠. 어쨌든 이것도 PX를 되게 자코비안이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델들로 해서 정확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친구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아날리틱한 펑션을 갖다가 정확하게 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P 세타 X를 우리가 뭐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죠. 혹은 어떤 정해진 프레임워크,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인버터블한 함수들이나 모듈, 자코비안이 정의되는 애들로만 모듈을 구성해야 되니까 아키텍처를 그렇게 짜야 된다거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말 그대로 오토리그레시브니스를 만족하는 함수군으로만 표현한다거나 뭐 그걸 조금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사용해서 엘보를 한다던가 뭐 이런 개 같은 녀석들도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density 펑션을 우리가 근사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애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함수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요 보통은 이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거나 하는 이 sum to one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probability 그 함수의 그 property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그 sum to one인 거를 어떤 normalizing factor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intractable하다고 하죠. 왜냐면 이 모든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를 다 그 인테그랄을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implicit 모델이 있는데 보통 샘플링 프로세스에 기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뭐 MCMC도 사실 implicit 모델링이고요. 가장 유명한 건 간이죠. 간은 사실상 어떤 생성 모델이긴 한데요. 사실상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직접적으로 근사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마치 자판기 같아서 뭐 어떤
동전을 넣었을 때 여기서 노이즈가 인풋이길래 동전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딱 음료수 대신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되게 그럴듯한 샘플을 하나 뽑아주는 애인 거죠. 샘플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이론적으로는 젠슨 샤논 다이버전시로 그 우리가 모르는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갖다가 결국에는 근사하게 되고 거길로부터 샘플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샘플을 뽑을 뿐이지 어떤 density 펑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모델링해서 주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라이클리우드를 알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살짝 있고 그리고 간 같은 경우에 또 웍들이 또 가지는 어떤 문제점은 discriminative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같이 학습을 adversarial learning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게 unstable한 미니맥스 프로블럼 풀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뭘 제안을 했냐면 그런 거 다 쓰지 말고 스코어 매칭이라는 걸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걸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도대체 스코어가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코어가 사실은 이 데피니션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the gradient of a probability density with input dimension이라는데 여기서 input dimension이라 하면 x라는 걸 말하는 거고 정확히 input이고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지금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갖다가 미분 값을 그냥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정확한 원래 데피니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스코어라고 하면 통계 쪽에서는 이거를 세타로 미분한 거를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2005년에 그 논문 중에 제가 지금 성함 기억이 있는데 HYVV라고 해서 성함이 시작하는 걸 기억했는데 2005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스코어 매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하는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는 원래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세타에 대응되는 애를 갖다가 데이터에 대해서 미분하는 애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생김새가 세타로 미분한 거랑 엑스랑 미분하는 것만 다르지 스코어 펑션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스코어라고 하고 대신 우리는 이걸 매칭하는 방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은 그런데요. 이게 그 스코어 펑션이 그럼 뭘 해주는 거냐? 사실 여러분이 되게 익숙한 겁니다. MLE를 계산했을 때 사실 스코어 펑션이라는 걸 세타를 equal to 제로로 놓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그게 제로일 때가 그 로컬 맥시멈일 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MLE에서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세타를 딱 x로만 바꿔주면 스코어 매칭이라는 새로운 얘기에서 그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근사하는 방법이 스코어 매칭인데 스코어라는 이 그레디언트를 매칭해 주겠다는 거죠. 그 방식에서 얘기하는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스코어는 원래 스코어 펑션에서 세타에서 x로만 바꿔준 거죠. 결국 똑같습니다. 근데 x로만 미분했을 뿐이지 원래 PDF가 이렇게 2D 가우시안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모드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어떤 벡터 필드를 볼 수 있죠. 이게 그레디언트 필드죠. 그 친구들을 스코어라고 하고 원래 PDF가 있으면 걔들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원래 아까 말했지만 어떤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이렇게 sum to one이라는 어떤 probability 함수를 정의한 따라야 하는 어떤 액시옴들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근사를 하려면 이렇게 Z세타도 같이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였죠. 근데 스코어 펑션은 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분을 하면 사실 이거 보면은 뭐 0인 부분이 이쪽으로 따라가고 뭐 이렇게 미분 값이죠. 얘는 미분 값인데 미분 값이 옆으로 0으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모두가 0이 이렇게 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스코어 펑션인데 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는 게 사실 얘를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미분해서 위에 있는 우리 그 요 함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델타 x f 세타 마이너스 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가 이렇게 딱 밑으로 나오는데 재밌게도 얘는 세타에 대한 애니까 얘 x로 딱 미분한 순간 얘가 날아갑니다. 이 친구가 0이죠. 그럼 우린 이 친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스코어 매칭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앞에 말했던 이런 그레디언트가 진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요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근사할 수 있으면은 로그 px를 그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게 스코어 매칭인 겁니다. 스코어 매칭을 하면 그레디언트를 매칭을 하면 벡터 필드를 매칭하면 그 벡터 필드를 만들어낸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낸 원래 로그 라이클리우드랑 같은 모델링 있다는 게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그 원래 그 px를 구하겠다는 이런 어프로치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 궁금증이 PX를 모르는데 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해서 도대체 그걸 매칭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가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IID 샘플에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하죠. 이게 있을 때 이제 이 estimating the score 이걸 할 겁니다. 지금 스코어는 그래서 델타 x로 이제 미분되어 있는 거죠. 그 로그 라이클드가. 그럼 스코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벡터 밸류드 펑션인데 당연히 이제 이게 요 녀석을 그 근사할 거니까 RD에서 RD로 가는 애고 이 데이터가 이제 D 디스트리뷰션일 때 그 친구 S 세타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요 델타 X 로그 P 데이터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티브는 아까 말했지만 두 벡터 필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세타 S 세타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를 갖다가 매칭을 해가지고 이 차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차이의 average Euclidean distance over the space를 계산해서 expectation을 딱 계산하는 거죠. P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요걸 계산하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요걸 계산해서 나온 옵티멀 값을 S 세타를 계산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사실 P 데이터에 진짜 그런 녀석이랑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피셔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요 앞에 텀, 그 우리의 크라이테리아가 돼줄 이 친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쟤를 싹 없애줄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사용하면 사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HYV라고 했던 분이 사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우회할 수 있다는 거를 갖다가 알려준 게 스코어 매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히바리는이라는 분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듯이 이 expectation은 이제 average 그 샘플에 대한 값으로 이제 empirical mean으로 근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만 사실 얘기하고 넘어가면 좀 아쉬운 게 이제 논문에는 사실 얘만 바로 쓰는데 요게 왜 요게 되느냐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걸 조금 좀 한번 좀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좀 해보면 제가 잘 보이길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벌써 네. 이 친구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N 녀석이 X에 대해서 요게 스칼라일 때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X가 스칼라일 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익스펙테이션을 풀어줍니다. 이제 인테그랄은 P 데이터에 대해서니까 PD에 대해서 X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있는 애가 다 들어가서 제곱으로 되고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친구 요거는 그냥 expectation 정인데 그러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우리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제곱을 다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문제를 풀고 첫 번째 텀이 결국에는 요 첫 번째 로그 요 델타 그 녀석에 대해서 저 제곱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로그의 p dx에다가 네, 이 친구를 요거에 제곱을 하고 이게 dx입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거부터 하죠. 두 번째 텀 제곱되어 있는 게 또 있으니까 p dx에다가 이제 s 세타 x에 이제 제곱이 있고 d 세타가 있습니다. dx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우리 중간에 이제 두 개 텀 곱해져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2분의 1은 이제 사라지고 2분의 1은 사라지고 그러면은 2에다가 곱해져서 이제 p 셋 dx는 똑같이 있고 앞에 거 하나 그 뒤에 거 하나 이렇게 하나 곱해진 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얘기죠. 좋은 건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첫 번째 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요 친구는 잘 보시면 안에 세타에 대한 이제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타에 대한 뭐 우리는 사실 이걸 세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세타에 대한 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 녀석을 빼고 이제 생각하면 요 뒷부분은 사실 이미 여기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뒷부분이 이미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 두 번째 텀이 어떻게 이 두 번째 텀이랑 서로 연관이 되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따로 딱 이렇게 떼와가지고
이제 살펴보면은 두 번째 있는 로그 요거 녀석을 계산을 그냥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럼 PDX에다가 우리 로그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사실 뭐 다 알죠. 그래서 이 TX 여기 밑에 나오고 그리고 위에 한 번 더 안에 있던 녀석에 대한 또 저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요게 아마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곱해지는 게 남아있는 게 이렇게인데 그러면은 재밌는 점이 요게 이렇게 미분돼서 아니 서로 사라집니다. 곱해져서.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또 마이너스 그럼 델타 x px 세타 s 세타 x dx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integration by part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부분을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친구를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적금화 정리점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예를 들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풀어서 해보면 s 세타에 x에 요게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하는 거랑 더하기 px에 요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음적분법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가 근데 이제 이게 0으로 간다라고 이제 어썸션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x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그 값을 0으로 줘도 그 좀 무방하죠. 예를 들어 그 이렇게 생긴 어떤 PDF를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어썸션입니다. 이제 어떤 x가 이제 저런 무한대 값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density 값은 되게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뭐 먼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래서 요 앞에 텀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것만 남잖아요. 그럼 이제 뒤에 거가 사실 요거 expectation 텀인데 얘에 대해서. 그러면은 x에 대한 expectation 지금 베리어블이 1일 한 개일 때 그 디멘션이 1일 때에서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트레이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면 아마 증명이 돼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게 그래서 그냥 증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증명해서 했으면 이제 이렇게 쫙 하고 나와서 보면 뭐가 좋아지느냐? 세타에 대한 텀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도 데이터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라도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그 앞에서 포 매칭에서 얘기한 방식입니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 된다. 요거 근데 보면은 좀 재밌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뭔 소리냐면은 이 텀에서 첫 번째 텀 이걸 맥시마이즈 한다. 우린 이거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건가? 잠시만요. 이거 맥시마이즈던가? 이거를 우리가 아니죠.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차이를 우리 줄이고 싶은 거니까. 미니마이즈 하는 거면 맞아요. 첫 번째 텀은 그럼 미니마이즈 되려면 이 친구는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0이 돼야 됩니다. 이 친구는 0으로 가야 되고 이 친구는 뭐 그레디언트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보면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코어 펑션이라는 게 어차피 first derivative니까 얘 자체 정의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녀석이죠. 그 녀석이 0으로 간다는 거는 어쨌든 어떤 로컬 미니마 혹은 맥시마입니다. 그죠?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근데 그 스코어 펑션에 또 한 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 세컨드 데리베티브이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는 로컬 맥시마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의 P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요걸로 계산을 하면은 로컬 맥시마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하는 그걸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그대로 계산하면. 그래서 아주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클레버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요거 이제 벡터 필드를 구했단 말이죠. 이 스코어스라고 하는 벡터 필드 구하면 도대체 그래 이거 미분인 건 알아. 미분 로글라이크 미분은 알았는데 그럼 얘를 알면 뭐 내가 px를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그로부터 샘플링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사실 랑즈벤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팔로우 드 스코어 해가지고 이 그레디언트를 하면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점을 막 딱 무작위로 뿌린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그레디언트 저 필드를 따라서 어떻게 모이는지를 보고 그 점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아 제가 PX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업센트 하는 방식으로 이 필을 막 뿌려놓고 그 녀석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는 게 랑지븐 다이내믹스의 아주 특수 케이스인 건데, 근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 그냥 아무런 퍼터베이션도 없으면 항상 거의 디터미니스틱하게 로컬한 어떤 어트랙터,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딱 로컬한 어떤 미니마에 무조건 맥시마에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떤 퍼터베이션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랑제벤 다이내믹스에서 하는 게 이 두 번째 텀을 더 더해 주는 겁니다. 저 ZT라는 게 그 노이즈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주면 퍼터베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 스코어를 따라가게 되면서 원래 이제 데이터 분포를 좀 더 잘 근사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랑제븐 다이내믹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링을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데이터 샘플이 있죠.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스코어를 갖다 매칭해서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저 S 세타를 잘 알았다고 치면은 랑제븐 다이내믹스를 사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링의 개요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따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스코어가 사실 잘 디파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렇고 그냥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매니폴드 시오름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내가 앰비언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앰비언트 스페이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3D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D 스페이스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뭐 거기에 있는 어떤 면은 그 2D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공간들은 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의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매니폴드 위 2D, 3D랑 2D랑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이미지는 뭐 28 x 28이면 훨씬 더 큰 데이터셋 그 픽셀 스페이스,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애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훨씬 로우 디멘션일 거란 말이죠. 한 디멘션 10만 되더라도 모든 걸 거의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 나머지 웨이스트한 이런 공간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애들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이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디파인이 잘 안 돼요. 그 얘가 그 델타 X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P 데이터 공간, 모든 앰비언트 공간 X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매니폴드 위에 살고 있으니까 앰비언트 공간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순간 사실 서포트가 없어서 잘 디파인이 안 됩니다. 이 스코어라는 게. 근데 게다가 또 이제 당연히 우리는 요거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레디언트 계산할 거면 스코어 자체가 그레디언트인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애초에 디파인이 잘 안 되죠.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회하느냐? 그래서 그게 관건인데 예를 들어 그냥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퍼터베이션 전혀 없이 그냥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 계산해서 로스를 보면 로스가 막 그냥 막 튀죠. 되게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면 사실 노이즈를 더한 겁니다. 뭐 케일 다이버전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케일 다이버전스 옛날에 생각했을 때도 디파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케일 다이버전스가 서포트가 겹치지 않으면 디파인이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노이즈를 넣어서 해결한다 하는 것처럼 정확히 같은 인투이션으로 노이즈를 넣습니다. 노이즈 아주 약간 넣으면 그 베리언스가 0.0001인 거죠. 그것만 넣어도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학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보통 0에서 1 스케일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데이터 퍼터베이션 저 정도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작아서 눈으로 보더라도 퍼터베이션을 사실 보기가 어려운 수준의 걸 넣어주는데 저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사실 에딩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 컨티뉴어스하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서포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든 서포트가 이제 모든 곳에 다 서포트를 가지고 있죠. 모든 디멘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테이블해지고 이렇게 하나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거는 이제 에스티메이션 뭐 스테이블하게 돼서 학습이 되는 거는 되는 건데 이제 슬로우 그 믹싱 of 랑제븐 다이내믹스라 가지고 로우 덴시티 에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간 로우 덴시티 에리아에서 이 중간 부분들은 어떤 데가 데이터가 전혀 없죠.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문제인데 그 스코어를 매칭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P 데이터 X가 어떻게 생긴 애를 얘기한 거냐면 첫 번째 모드에 한 P1X라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떤 두 번째 메시지, 왜냐면 sum to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웨이트가 있는 거죠. 각각의 그 요거 P1이랑 P2에 대해서 P1이랑 P2에 대해서 뭐 요 웨이트가 있는 요런 친구들인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면 로그 씌워서 미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로그를 씌우는 것 때문에 요 파이가 다 로그 씌우면 다 이게 더해져서 없어지고 그거가 px로 하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남는 게 요 p 데이터 x에 대한 애들은 남는 게 없어집니다. 이게 요 로그를 여기 로그를 씌워야 되죠. 로그 씌우면은 p 그 녀석이 뭐가 남지? 이 px에다가 첫 번째 거랑 그리고 px의 두 번째 거. 뭐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 파이, 이 웨이트 두 가지 모드의 파이 그 웨이트를 갖다가 근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중간에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두 개 서로 이제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넘어가고 덜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생길 텐데 이렇게 되게 디스조인트하게 거의 없는 애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안 그래도 스코어는 원래 서로 이제 파이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인디펜던트하게 정의되는 애들인데 요게 이제 서로 썸 투 원이 되는 것도 잘 알기도 어렵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니까 커넥션이 없어지니까 그냥 지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그냥 랑제벤 다이내믹스 샘플링을 그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마치 두 개가 똑같은 웨이트로 이렇게 지금 그 샘플링이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 사이에 그래서 어닐드라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복원을 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의 컨트리뷰션 중 또 하나입니다. 원래는 어려운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챌린지들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를 약간 그 벌써 이미 얘기했지만 원래 데이터 덴시티가 이랬을 때 데이터 스코어는 원래는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죠. 중간에 이렇게 없는데 에스티메이트 스코어가 지금 이상하게 스코어가 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샘플이 많이 나오니까 액큐레이트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인액큐레이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애초에 IID 샘플된 데이터를 근거로 거기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해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IID로 우리가 그 뽑으면은 당연히 로우 덴시티 에리아에서는 샘플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보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고, 네, 그렇죠. 여기 모른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덴시티를 좀 펄터베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우시안 이렇게 씌워주면은 이 펄터브드 스코어 자체는 원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얘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생각했을 때 에스티메이트 스코어 이 둘 간의 갭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액큐레이트해지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 약간 펄터브 되긴 하지만 스코어가 적절하게 노이즈를 넣어주면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이 훨씬 더 우리가 서포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꽤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면 사실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데이터 스코어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있는 대신 이 레드 앤 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그 거기 부분에 그 에러가 큰 거거든요. 약간 퍼터베이션을 넣으면은 내가 퍼터비드 스코어 때문에 원래 GT랑 비교했을 때 약간 여기 빨개졌죠. 대신에 여기가 좀 더 연해졌고 에스티메이트드가 그렇게 이제 노이즈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이런 게 생기는 건데 대신 이 에스티메이트 스코어에 지금 레드가 없는 거는 이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애초에 그라운드 트루스로 생각하는 애가 원래 데이터 스코어랑은 상당히 갭이 있다는 걸 여기 빨간색으로 알 수 있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너무 크게 주면 원래 거에서 멀어지고 대신 에스티메이션은 좀 더 정확해지고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와이즈하게 잘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어닐드 랑지븐 다이내믹스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닐드 랑지븐 다이내믹스가 뭐냐면 그 방금 노이즈를 주는 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L까지 이제 주는데 그걸 시퀀셜리 천천히 줄여가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대빵 크게 주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을 갖다가 시퀀셜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다음 이렇게 랑지빈 다이내믹스를 계속 하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뭐 하나 더 드리면은 원래 시그마 1이 이랬으면 이걸 이렇게 처음에 열심히 돌리죠. 랑지빈 다이내믹스. 그러면 마지막에 타임 스텝 t, 라지 t에서 이렇게 마지막 샘플 스테이트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그대로 다음 스테이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로 쓴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노이즈를 조금만 섞어요.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근사했던 거예요. 그럼 그 친구에서 다시 한번 에스티메이션 하고 이 마지막 스테이트 있던 거를 다음번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해서 다시 한번 또 랑지빈 다이너믹스 돌리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어닐드 랑지빈 다이너믹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닐드 시뮬레이티드 뭐그 MCMC에서 많이 나오던 뭐 그런 얘기라든가 뭐 이런 친구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주 뭐 자연스러운 사실 방식이죠. 그래서 알고리즘 보더라도 뭐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시그마들은 1부터 L까지 있는 거고요. 랑지빈 다이내믹스 할 때 어닐링을 이제 어떻게 점점 줄일 건가를 하는 거고 바깥에 for 루프가 그래서 있어서 이렇게 그 뭐 알파 A가 이제 그 순서를 갖다가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시그마로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적인 시그마 거기 안에서 이제 T번 요걸 랑지빈 돌려서 XT 여기서 X 틸다 T라는 게 여기 마지막 아웃풋을 원래 그 다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쓰고 I가 2로 바뀐 다음에 고짓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걸 주겠다.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 그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지금 알고리즘에 들어있죠. 이게 사실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의 다입니다. 뭐 좀 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뭐가 장점이냐면 인셉션 스코어의 사이파 10이긴 한데 뭐 SN간이나 프로그레시브 간보다 인셉션 스코어가 더 높았다. 조금. 그리고 뭐 FID는 좀 안 좋긴 해. 신기하게 어쨌든 잘 하는 걸 만들었다. 이게 뭐 state of the art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인셉션 스코어 와이즈로.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이제 노이즈에서 이렇게 샘플링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노이즈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바뀌어 가는지도 볼 수 있고 상당히 괜찮게 잘 나온 거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하는 게 잘 별로 없었고 아마 이렇게 제너러티브 모델에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컨트리뷰션을 크게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리절트 보면 뭐 좀 느리긴 한데 다음과 같이 샘플링이 돼서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사이파 10이랑 그 셀레바도 보실 수 있고 재밌는 건 인페인팅도 이제 됩니다. 이게 요 인페인팅은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요 인페인팅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 첫 번째 거를 X0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준다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은 되게 러프하게 간단한데 어쨌든 시간에 요 친구를 주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원래 원본이고 요걸 주고선 나머지를 채우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게 다양하게 어쨌든 인페인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기서 사실 디퓨전 모델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한 거에서 이 알고리즘이 어펜딕스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M이 있는데 이게 마스크라고 해서 indicate regions not occluded니까 값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 인페인팅 안 해도 되는 부분. 그 친구가 M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제 initialization x0라는 걸 틀자로 해서 이 친구에다가 요걸 이제 앞에 부분은 사실 요건 똑같고요. 여기까지 요건 똑같고 알고리즘 원이랑 이걸 드로우해서 여기다 더하는 거. 원래 x에다가 x는 여기 이제 빈 부분이 있겠죠. 뭐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근데 거기 부분은 이제 Z 틸다로 이렇게 노이즈를 막 넣어준 거죠. 그걸 이제 Y라고 하는 건데 넣을 때 여기도 같이 넣어줬겠죠. 그 채워도 되는 부분도 분명 같이 넣어줬을 겁니다. Y에는. 근데 이제 그 랑지빈 다이내믹스를 해가지고 X 틸다 T를 갖다가 요거를 시작해서 넣었는데 이렇게 섞어줍니다. 마스크인 부분을. 이 마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1100 뭐 1쪽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 노이즈랑 원래 X가 더해진 부분이 여기 이렇게 더해지고 이 여기 Z 틸다로 시작됐던 애가 이제 요 X 틸다 T로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인페인팅 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왜 하필 Y 요 부분에도 노이즈를 넣어줘야 되냐. 깨끗한 X가 분명 있는 애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뭔가 그럼 맞춰줘야 되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 여기만 넣어주면 되지 않나? Z를 넣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 M 곱하기 Z 틸다가 되는 거죠. 아니 1-M이라 그래나? 네. 굳이 왜 X 깔끔한 거 있는 거에도 노이즈를 넣어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한데 예, 좀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생각해 보시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죠. 되긴 되겠는데
굳이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컨클루션을 보면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친구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인버터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키텍처 초이스가 플렉서블하고 우리가 간이랑 또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안 해도 되니까 훨씬 트레이닝 스테이블하죠. 게다가 이제 뭐 애초에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 친구가 스코어이기 때문에 얘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모델끼리 그럼 라이클리후드가 있으면 모델끼리 비교도 할 수 있고 같은 데이터셋에 같은 모델을 갖다가 다른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그 랭킹을 매길 수 있는 거죠. 라이클리후드 베이스 모델을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노이즈를 잘 넣자. 근데 그 노이즈를 그냥 넣는 게 또 아니고 또 어닐링해서 잘 넣자. 이렇게 한 게 여기서 제안을 한 거고 그랬더니 일부 사이퍼R 10에 대해서는 인셉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샘플 퀄리티가 감보다 좋았다라는 게 이제 당시 립스 이게 19년도에 발표됐고 오랄로 아마 발표됐을 겁니다. 그랬던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을 처음 이제 그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거 이후로 이제 그 쭉쭉쭉 나오다가 뭐 디퓨전 모델에서도 요거를 이제 인용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랑지핀 샘플링 이런 거 할 때, 다이내믹스 할 때. 그래서 요거부터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거 할 때 제가 중간중간 레퍼런스를 넣었던 어떤 논문 그 발표한 원 저자가 발표한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차용해서 가져왔고요. 한번 보시면 사실 제가 거의 다 얘기하긴 했는데 뭐 보시면 영어로 또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리코딩은 그러면 마쳐있군요. 생각해보니까. 네.